자, 이제 다른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예제 하나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성계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그 부딪히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VFX 파트에서 이런 종류의 작업에서 사실 할 일은 없는데요. 그냥 오늘 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쌉솔버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고요. 먼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타입으로요. 자, 프리퀀시를 4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포지션을 5 정도 올려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가시들을 심기 위해서 노말 방향을 먼저 잡아줄 건데요. 노말 로드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여기에다가 버텍스가 아니라 포인트 타입. 그래서 이렇게 노말 방향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캐터로 한 200개 정도만 이렇게 점을 찍어줄 거고요. 200개 정도만 점을 찍어줄 거고요. 노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에도 이렇게 노말이 붙어 있겠죠. 자, 이제 가시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다가 라인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라인은 이제 Z축을 볼 수 있게 디렉션을 0에서 1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폴리와이어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두꺼우니까요. 한 0.02 정도로 이렇게 레디우스를 줄여줍니다. 자, 벨럼이나 와이어 솔버를 이용해서 물론 라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아직 그런 건 배운 적도 없고요. 오늘은 컨스트레인트를 좀 활용해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를 준 폴리곤으로 리지드 바디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자, 카피 투 포인트 노드로 이제 이 아까 만들어준 점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바늘들이, 가시들이 이렇게 꽂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요 몸체에다가 이 바늘들을, 가시라 그러죠. 가시들을 몸체에다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끝부분이랑 이 스피어랑을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로 연결을 해줄 계획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스피어의 점 하나랑, 요 점이랑 요 가시의 끝점이랑 스피어의 요 붙은 점이랑 이렇게 두 개씩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라인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선은 요 스케트 점에 네임 어트리뷰트들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어떤 그 RBD 오브젝트에 붙을 건지 리지드 바디를 시뮬레이션 할 때도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 요 스캐터 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포인터 어트리뷰트로 스트링, 네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직접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쉘프 탭으로 작업할 때 네임 어트리뷰트가 어셈블이나 이런 노드로 자동 생성됐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컨스트레인트도 직접 만들 거기 때문에 네임 어트리뷰트를 이제 우리 이제 좀 직접 이렇게 정해 줄라 그래요. 자, 그래서 네임 어트리뷰트는 피스 언더바 더하기 피스 언더바 그냥 피스 더하기 ptnum 이렇게 해서 피스 0, 피스 1 이렇게 번호별로 지정을 해줄 건데요. 자, 요렇게 해주면 얘가 숫자고 문자라서 직접 더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i2a라는 정수를 문자로 바꾸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각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번 포인트는 피스 0, 1번 포인트는 피스 1 이렇게 해서 피스 199까지 점에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카피 투 포인트 할 때 요 네임 어트리뷰트가 같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각각의 가시에는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팩 앤 인스턴스로 이렇게 팩 처리까지 해주면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포인터 어트리뷰트에 네임이 들어간 팩된 지오메트리까지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에서 이 네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만 시뮬레이션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중앙에 스피어도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같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시뮬레이션 할 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요. 얘도 이제 조각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그래서 스트링 네임은 베이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면 얘는 네임 어트리뷰트가 베이스, 얘는 피스,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자, 팩, 어차피 한 덩어리니까 팩을 해주면 될 테니까요. 요 위에다가 팩으로 먼저 이렇게 팩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패스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팩 상태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네임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달아서 그러면 요거랑 같은 상태가 되겠죠. 두 개를 머지. 요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널로드를 하나 달아서 다이나믹을 하기 위한 dyn 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자, 밖에 나가서 create new simulation 선택하고 RBD 오브젝트. 자, 그 다음에 자, 바닥에 부딪혀야 되니까 컬리전에 그라운드 플레인.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 성게와 가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요,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부딪히면서 게다 흩어져 버리겠죠. 자, 이제 이 가시랑 이 성게를 좀 붙여주기 위해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가시의 요 밑부분에 찍히는 점들은요, 사실 우리가 스캐터를 하고 여기에 네임을 준 바로 이 점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거예요. 이 점 하나에 피스 이름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막대기들은요, 이 베이스라는 이 스피어에 하나가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에 하나 찍혀 있어야 되고 똑같은 점 하나가 스피어에 묶는 용도로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캐터의 이 점에 이렇게 피스 네임이 있는 이 점들, 그리고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더 달아서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그대로 스트링 네임은 베이스라는 이름을 갖는 점 200개, 요런 점 200개와 요런 점 200개를 이렇게 하나씩 어두로 이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그 라인을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점들과 요 점들 각각을 라인으로 이어줄 건데요. 요 점과 요 점들을 각각 라인으로 이어줄 건데, 지금은 위치가 두 개가 같아서 라인을 만들어도 사실 잘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자, 좀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보기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잠깐 위치를 조금 스케일을 줄여서 확인 용도로 이렇게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을 달고요. 자, 지금 스피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자, 여기 피봇을 위로 좀 올려주고요. 5 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봇이 왔죠. 그리고 유니폼 스케일 조금 줄여서 자, 얘랑 이렇게 점으로 이어줄 거예요. 자, 두 개를 머지해서 어드로 이렇게 점을 이어줄 텐데, 얘랑 0번은 0번끼리,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이렇게 이어주기 위해서 어트리뷰트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 줄 건데요. 바로 이 아래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이렇게 달아서 id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왜 id를 굳이 만들어 주냐면요, id는 pt_num. 자, 그리고 똑같은 걸 여기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d는 pt_num. 똑같은 걸 여기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왜 이렇게 굳이 만들어 주냐면요, 이 두 개를 머지했을 때 포인트 넘버는 이제 0에서 200이 아니라 0에서 400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포인트 넘버가 두 개가 합쳐지면서 바뀔 거예요. 얘는 그대로겠지만 두 번째 들어오는 얘는 200번이 밀리겠죠. 그래서 원래 pt_num이 몇 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포인트 넘버를 그냥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id라는 어트리뷰트로 미리 이렇게 준비를 저장을 옮겨 놓은 거죠. 자, 고유 번호입니다. 이런 의미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드 노드를 이용해서 얘를 라인으로 이어줄 건데요. 자, 폴리곤의 바이 그룹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가 라인으로 다 이어졌는데 올 포인트가 아니라 바이 어트리뷰트 기준으로 이어줄 겁니다. 어떤 어트리뷰트를 쓸 거냐면 ID 이름으로 ID를 기준으로 ID 0번은 0번이랑 1번은 1번이랑 이렇게 이어줍니다. 해주면 이제 각각의 컨스트레인트가 만들어지면서 컨스트레인트 200개가 만들어졌고요. 각각 베이스 피스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다만 지금은 일부러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놓은 거니까요. 얘는 디서블 해서 이렇게 다시 돌려보고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존재를 해요. 다만 라인의 길이가 0이라서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200개가 들어있죠. 자, 이제 필요한 거는요.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겠죠.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로 쓰기 위한. 그래서 프리미티브 랭글 프리미티브 랭글 노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요거만 프리미티브로 바뀌어서 나오는 노드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스트링 constraint name은 자, 뭐라고 해줄 거냐면 그냥 임의로 적어주면 되니까요. 그냥 pin 뭐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constraint type은 자, 이제 타입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타입도 그냥 all로 해줄게요. all.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null 노드 하나를 달아서 자, constraint network.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밤 네트워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onstraint 네트워크 노드를 만들 거고요. constraint 네트워크 노드를 만들 거고, 자, 경로는 아까 우리가 봤던 GO의 constraint 네트워크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릴레이션십으로 붙일 거냐면요. 얘가 글루처럼 완전히 딱딱하게 붙어 있을 게 아니라 저는 얘들이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완전히 딱 박혀 있어서 꼼짝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이렇게 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살랑살랑. 자, 그래서 어떤 릴레이션십을 쓸 거냐면요. 자, 콘트위스트 릴레이션십을 쓸 거예요. 콘트위스트 constraint relationship. 얘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름은 pin이라고 적어줬으니까 데이터 네임도 pin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context relationship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 파일 할 때 잠깐 확인했겠지만요. 이렇게 각도들을 이렇게 회전각을 임의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렇게 특정 이렇게 각도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컨스트레인트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위로 올려보면은 여기에 바로 이렇게 각도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특정 각들을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각이 좀 좁혀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요 각 안에서만 얘들이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방향이 X축 방향이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X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발을 만들 때는 전부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됐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요. 이 가시들의 방향이 전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이 아니라 전부 다른 방향으로 이 회전 각도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파라미터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다이나믹의 대부분의 어트리뷰트들은 어떻다? 쌉의 같은 이름으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엑시스 축 값도 쌉의 어트리뷰트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어트리뷰트 이름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요 골 트위스트 엑시스
이름을 보니까요. 말 그대로 골, 트위스트, 엑시스 X, 엑시스 Y, 엑시스 Z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는 constrained twist axis X, axis Y, axis Z 이렇게 이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YZ니까 아마도 벡터 트리뷰트로 만들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여기다가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미 자, 여기서 노말 노드를 달아서 이 스캐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노말 방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말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우리가 넣어야 되는 어트리뷰트는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인데 이 노말은 포인트 어트리뷰트이기 때문에 얘를 옮겨줘야 되는 이슈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드로 방향을 만든 아래에다가 어트리뷰트 프로모트 노드를 달아서 노말을 포인트에서 프리미티브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프리미티브로 옮겨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두 개의 우리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하나는 둘 다 벡터죠. 벡터에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골 트위스트 엑시스라는 어트리뷰트였고요. 자, 이걸 뭘로 할 거냐면 노말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constrained 스펠링 중요하겠죠. 트위스트 엑시스 이것도 노말로 같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 놓고요. 이제 다시 답에 들어가서 정말로 방향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짠, 네, 방향이 정말로 한쪽 방향으로 있던 게 노말 방향으로 전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스트렝스 할 때는 이 값이 곱해져서 들어갔죠. 근데 이게 곱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는 뭘 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쓰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깔때기 모양이 요 막대기가 요 가시가 얼마나 회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돌아가는 범위겠죠. 그래서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러면 요 각도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가는지요. 그랬더니 뭔가 엉망진창이 됐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시작할 때 확 떨어져 나가죠. 자, 왜냐면은요, 우리가 뭘 안정해줬냐면, 컨트위스트 바로 레스트랭스가 있어요. 자,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할 때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레스트랭스를 미주얼 노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줬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했죠. 그리고 굳이 얘는 미주얼 노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전부 딱 붙어 있는 거라 0이었어요. 그래서 레스트랭스 그냥 0으로 바꿔주면 이제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그 각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이렇게 그 각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무슨 용수철 마냥 띠용띠용띠용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글루 때 잠깐 본 것처럼 저런 컨스트레인트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딱딱한 움직임이나 이럴 때 요 폴스 믹싱을 조금 올려주면 약간 뭐라 그러죠? 힘이 섞이면서 조금 부드러운 모션을 만들어준다 그랬었고요. 자, 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가 아니라 리즈바디 솔버에도 이렇게 폴스 믹싱 옵션이 있어서 컨스트레인트 폴스 믹싱 여기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어떤 릴레이션십, 특히 이렇게 컨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또 이 네트워크 자체가 릴레이션십 자체가 폴스 믹싱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서요. 또 개별 조절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0.25 정도 이렇게 조금 올려보면요. 이제 약간은 아까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약간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다시 비교해 볼까요? 아까는 요 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고각을 최대한 맞추느라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버틴다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이 15도로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힘이 섞이면서 이렇게 더 납작하게, 이게 지금 15도가 넘어갔지만 허용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간만 줘서 조금은 이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자,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건 좋은데요, 이 깔때기 모양들이 좀 부담스럽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요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에서 쇼 가이드 지오메트리 이렇게 꺼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특정 노드에서 보이는 디스플레이들만 이렇게 삭제할,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해줄 수 있는데요, 바로 요 비지빌리티 요 플래그가 노드별로 여기도 있고요, 다 노드별로 있어서 얘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눌러주면 이 노드가 만들고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무언가들을 이렇게 안 보이게 가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요, 일정 어느 특정 이상 힘을 받으면은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끊어버릴 거예요. 자, 글루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트렝스 값 이상으로 임팩트를 받으면 끊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콘테스트 컨스트레인트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동으로 직접 한번 잘라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약간 여기서 더 수정을 해줄 건데요. 자, RBD 팩 오브젝트에서 이니셜 속도를 좀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X축으로 5 정도 이렇게 속도를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앵귤라 벨로시티의 Z값을 마이너스 120 정도 줘서, 자, 이렇게 출발할 때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의 상태를 좀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가 어디 있냐 그랬냐면은 요 릴레이션십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에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여기에 지오메트리에 가면 이 네트워크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ID 네임 만든 거 들어있는 거 봤고요. 뭐 ID는 사실 필요 없어서 빼버려도 되지만 어찌됐건 이 네임은 있어야 되겠죠. 프리미티브에 가보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컨스트레인드 트위스트랑 볼 트위스트, 이렇게 노말 이런 어트리뷰트만 있었는데 플레이를 하면서 어트리뷰트가 확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어떤 게 늘어났냐, 뭐 폴스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이것저것 몇 가지 토크라던가 뭐 몇몇 어트리뷰트들이 늘어났는데요. 자, 우리가 글루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었을 때 뭐가 늘어났었냐면은 임팩트라는 어트리뷰트가 늘어난 걸 기억하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임팩트라는 어트리뷰트가 안 보여요. 그쵸? 원래 같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대신 토크랑 어떤 게 보이냐면 앵글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얼추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앵글이라는 어트리뷰트는 바로 이 막대기가 얼마나 몇 도 정도 휘었는지를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어트리뷰트라고 이제 생각되지는 거죠. 자, 이렇게 부딪힌 거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제 앵글도 있고요, 폴스,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앵글을 가지고 각도가 어느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를 좀 끊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잘라낼라 그래요. 각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출발할 때는 각도들이 이 정도 있다가 부딪힐 때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많이 각도가 늘어나는 애들을 좀 지워주고 싶은 거죠. 보니까 확 늘어날 때 뭐 1.3, 0.7 뭐 이렇게 각도가 많이 늘어난 애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각을 한 0.5보다 각이 커지는 애들을 전부 지워주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이제 쌉솔버를 돌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쌉솔버 하나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거를 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도 컨스트레인트 솔버를 달아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제 쌉솔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갖고 와야 되는데요. 답 지오메트리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쌉솔버를 리지드 바디에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요. 자, 여기다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이 RBD 팩 오브젝트를 솔버로 돌리는 거라 그런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컨스트레인트를 돌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아무것도 가져오지를 못해요. 자, 대신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냐 이렇게 살펴보면 마지막에 릴레이션십 지오메트리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바로 요 네임 만들어줬고요. 컨스트레인트 만들어줬던 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가 이 여기서 가져와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가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자 0.5보다 앵글이 큰 애들을 딜리트로 직접 지워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좀 궁금한 거 하나를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얘는 답 인포트 노드예요. 보면은 답 인포트. 우리가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 돌릴 때 바로 그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갖고 왔던 그 노드고요. 그거를 매번 받아서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가져왔던 거예요. 쌉솔버에서. 그런데 그럼 이 노드는 뭘까요? 릴레이션십을 가져온 노드. 그리고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그냥 오브젝트 머지 노드예요. 오브젝트 머지. 자, 그러면 오브젝트 머지 그 노드로 도대체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갖고 왔는지가 좀 궁금해질 수 있겠죠. 자, 오브젝트 머지 노드를 보니까 이 아래 경로를 갖고 왔는데 뭔가 되게 복잡한 이런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식 자체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도대체 이거의 결과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미들 클릭을 눌러보면 이렇게 복잡한 경로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J의 오토 답 네트워크에 이거는 노드죠. OBJ 오토 답 네트워크에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1이라는 노드입니다. 이렇게 노드 경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노드가 바로 이 노드죠. 이 노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1.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노드 경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에 콜론이 찍혀 있어요. 콜론이. 자, 이 콜론은요. 특정 노드가 답노드일 때 그 답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약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오토답 네트워크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1으로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의미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은 릴레이션십스의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1의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의 지오메트리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어떤 그 경로를 나타내는지 밖에 나가서 살펴보면요. 바로 이 노드에서 만들어지는 답 데이터 중에 릴레이션십의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1의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의 지오메트리를 갖고 오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OBJ 머지의 경로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갖고 오는데 답 데이터에 있는 무언가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콜론을 찍어서 답 데이터의 경로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이 경로를 복사를 해서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서 자, 진짜로 여기다가 OBJ 머지 노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는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 오브젝트 1 요 경로에 아까처럼 OBJ 오토답 네트워크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1에 있는 콜론 릴레이션십 이거를 갖고 와 봅시다. 이렇게 넣어주면 정말로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답에 있는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 데이터도 OBJ 머지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답 네트워크에 가서 쌉솔버를 들어가 보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를 갖고 온 거고요. 이제 앵글이 0.5보다 커지면 지워버릴 거니까요. 딜리트 노드 하나를 달아서 연결을 해주고, 자, 여기다가 앵글 0.5보다 크면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넣어주면요. 자,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붙어 있다가 각도가 너무 커지는 애들은 이렇게 끊어지면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꼭 글루처럼 이렇게 딱 값을 주고 이거는 이제 요 값을 넘으면 끊어져, 이 값만 가지고 조절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쌉솔버를 이용해서 직접 끊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럼 콘테스트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죠. 글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팩트하고 관계없이 시뮬레이션 돌다 원하는 프레임, 원하는 곳에서 어느 영역이 들어오면 지워준다던가 이렇게 강제로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쌉솔버를 이용해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쌉솔버를 돌렸는데요. 자, 후디니가 이제 17점 몇 버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제 뭔가 업데이트 된 부분 중에 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추가로 생겼냐면은 릴레이션십에 가보면은 attach internal constraint to object라는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이 생겼고요.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켜주게 되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 릴레이션십에 이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항목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켜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요걸 켜주면 이게 사라져요. 자, 그러면 저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 지오메트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요걸 켜주면요. 보면은 항목이 그렇죠. attach internal constraints를 어디에다 attach해라? 그러니까 내부 컨스트레인트를 오브젝트에 그냥 붙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가보면은 요 지오메트리 외에 컨스트레인트 지오메트리라는 항목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컨스트레인트를 같이 포함시켜라, 이런 옵션이고요. 이제는 이쪽으로 더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좀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자, 제가 이제 블린과 보로노이 처음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렇게 개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연합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작업자들마다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냥 같이 참고 삼아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제 현재는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에다 쌉솔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쪽이 아니라 이제 지오메트리에 붙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은 어디서 하면 되냐? 바로 리지드 바디 솔버에서 직접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솔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스트 솔버에다 이렇게 연결을 했으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릴레이션십으로 가져오지 못하겠죠. 역시 바로 일로 직접 가져와야 돼요. 네, 답 지오메트리요. 자, 그런데 답 지오메트리로 갖고 오려고 봤더니 어떤가요? 오브제이 머지로 이거를 얘가 아니라 가져와지지가 않죠. 자, 그래서 자, 밖에 나가서 쌉솔버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 네임에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지오메트리라고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바로 이 지오메트리를 갖고 와서 이 지오메트리에 솔버를 돌리고 이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리고 싶은 쌉솔버는 이게 아니라 컨스트레인트 지오메트리죠. 그래서 데이터 네임을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지오메트리로 쌉솔버를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경로들이 바뀌면서 이 답 인풋 노드에서 컨스트레인트 지오메트리를 갖고 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각도가 5도 넘으면 지워주세요. 이렇게 여기다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네, 뭔가 엉망진창이 됐죠. 자, 이 쌉솔버는요, 기본적으로 이 지오메트리 원래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이 지오메트리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회전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지오메트리를 사용할 때는 여기 보면 SAP Output is in Simulation Space 얘를 해제해줘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만 이렇게 끊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컨셉은 요 릴레이션십에 있는 요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쌉솔버를 돌렸으면 지금은 이렇게 리지드 바디를 갖고 쌉솔버를 돌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굳이 쌉솔버까지 돌릴 필요가 있나? 예요. 왜냐면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지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굳이 쌉에 있는 노드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랭글을 사용해도 특별히 상관은 없겠죠. 랭글만 써도 얼마든지 삭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쌉솔버 대신에 이 경우에 더 간단하게 그냥 랭글을 쓸 건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랭글로 쓰는 거라 우리가 이 오토 답 네트워크에서 랭글을 써본 적은 있어요. 어떤 랭글을 썼었냐면 파티클을 다루기 위해서 팝 랭글을 썼었는데 얘는 파티클은 아니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랭글이라는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다루는 랭글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요것도 보면 분홍색이라 그냥 솔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앵글이 0.5보다 커지면 지웁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 중에 if 앵글이 0.5보다 크면 지울 겁니다.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지우는 랭글 함수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밥에서는 한번 써봤어요.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기 작업할 때 이렇게 쫙 이동하면서 밥 노드 중에 그 remove prim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remove 포인트 이런 걸 이용해서 포인트랑 프리미티브를 지웠었는데요. 자, 랭글 함수 이름은 remove prim이에요. 포인트는 remove 포인트, remove prim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자, remove prim 이렇게 프리미티브를 지웁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거는 어느 지오메트리를 지우냐? 그런데 당연히 자기 자신을 지우는 거겠죠. 뭐 남을 지우는 건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0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넘버 어떤 프리미티브를 지울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 프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요. 프리미티브에 포함된 포인트를 지울 건지 말 건지예요. 0이면 포인트를 남겨두는 거고요. 1이면 포인트도 삭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포인트를 남겨둘 필요는 없으니까 1번 이렇게 해서 삭제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세미콜론 찍어주면 자, 이제 굳이 삽솔버를 돌리지 않아도 이렇게 랭글 하나 이렇게 수식 하나로 지워줄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것도 이 지오메트리를 지울 건지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를 지울 건지 뭐가 어디서 정해줘야 되겠죠. 삽솔버에서 이렇게 요걸 지울 겁니다 라고 데이터 네임을 써주듯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랭글도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이렇게 탭이 들어있고요. 기본으로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constraint geometry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요 쌉솔버를 쓴 거랑 똑같이 이렇게 0.5보다 큰 애들이 이렇게 지워지면서 시뮬레이션 되는 거를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한 이런 예제 하나를 같이 진행해 봤고요. 이 예제의 핵심은 바로 뭐 앵글도 중요하고 뭐 콘테이스트도 중요하고 뭐 그렇겠지만 그거보다도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될 부분은요. 바로 쌉솔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스트레인트들을 삭제하거나 뭔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관련된 수업이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 과제를 좀 드리면요. 이렇게 징검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뭐 보는 것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영화 작업에서 이런 뭐 작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애니메이터들이 뭐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규모가 있으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텐데 이제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으로 직접 컨스트레인트들을 연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원리를 좀 공부하기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배운 이런 잘라내는 쌉솔버로 컨스트레인트들을 잘라내는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뭐 프랙처나 이런 것들을 컨스트레인트로 묶어놓고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두 동강을 낸다던가 뭐 특정 부위를 잘라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쌉솔버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랭글을 통해서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